이 다음에 남편이 떠나거나 내가 떠난다면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흔든 적이 있나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 막 중년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여전히 바쁜 생활을 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당신에게 남은 인생은 막막한 겨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허탈감과 상실감은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지금까지 지켜왔던 역할과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중년이 두 번째 사춘기를 겪으며 방황하고 깊은 고독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4050대 중장년층에게 혼자라서 가장 불편한 점이 바로 여가 활동이라는 응답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심함을 넘어선 깊은 고립감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년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의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는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며 남은 삶의 희망과 즐거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글은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어떻게 중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1. 펜 끝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꽃글 쓰기.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면서 산다. 마이너스 강원국 작가. 글쓰기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잊고 지냈던 과거의 경험, 억압된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때 글쓰기는 이러한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0대 주부였던 김정숙 씨 가명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녀들의 사춘기를 겪으며 20년 넘게 자신의 감정을 억눌린 채 살아왔습니다. 폐경기를 지나면서 심해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그녀에게 딸이 권한 것은 동네 문화센터의 글쓰기 강좌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쓴다고 하며 망설였지만 첫 수업에서 강사의 조언에 따라 오늘 하루 가장 강렬했던 감정을 단 한 줄로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허탈함이 컸다. 이유는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 한 줄 글쓰기는 점차 블로그의 긴 글로 발전했습니다. 글이 쌓일수록 그녀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 감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그녀의 내면을 정리하고 과거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블로그에 남겨진 공감 댓글들은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글쓰기는 더 이상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남은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설정하는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은 이러한 치유와 성장의 과정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글을 읽고 서로의 글을 고쳐주는 독해를 통해 글쓰기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은 물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 음악과 예술.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그릴 때 심장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처럼 음악과 미술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60대 은퇴 공무원 박호 회장 가명의 이야기는 음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색소폰 연주를 꿈꿔왔지만 바쁜 공직 생활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막막함을 느끼던 그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색소폰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연습하며 실력을 쌓았고
은빛 밴드라는 동호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색소폰을 연주하며 자신의 애창곡을 부르는 것을 넘어 동료들과 함께 요양시설을 찾아 재능 기부를 합니다. 그는 악기 연주가 자신에게 큰 활력과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위축되기 쉬운 마음을 악기 연주를 통해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말하며 한 가지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악기 연주는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등 뇌 기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K-POP 덕질로 삶의 희망을 찾은 할머니. 손녀딸이 좋아하는 BTS를 우연히 알게 되고 K-팝 덕질에 빠졌어요. 매일의 삶에 의욕과 희망이 생기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독신 여성 교사분이 은퇴 후 방 안의 벽과 천장 전체를 특정 아이돌 멤버의 사진으로 도배하고 눈만 뜨면 그 아이돌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덕질은 얼핏 보면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좋아하는 대상을 향한 열정은 삶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덕질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미술로 삶의 의미를 더하다. 미술은 연필과 지우개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저비용 취미입니다. 50대 이은미 씨가 겪는 퇴직 후 미술을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일이 있다면 그림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면이 정리되고 위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색과 선으로 담아내는 과정은 강력한 감정 표현의 도구가 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림은 언제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입니다. 3. 손주들에게 칭찬받는 셰프 요리. 요리교실에 나가보니 혼자 뚝딱 음식을 만들 때와 달리 여럿이 힘을 합쳐 요리를 완성하고 나눠 먹는 과정에서 화합, 소통, 배려 같은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요리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아름다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삼식이집에만 있는 남편을 비하하는 속어가 될 뻔했던 이원영 씨가 겪는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삶의 풍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그는 양식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인류 셰프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냉장고를 열어온 가족을 위한 소박하지만 맛있는 밥 반찬을 차려내고 설, 추석, 부모님 기일에는 20인분에 가까운 음식을 혼자서 해내며 가족 모두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요리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는 그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요리는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 55세 여성은 퇴직 후 유튜브에 한식 요리 강의 채널을 개설하여 월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와 재능을 공유하며 삶의 보람을 찾고 경제적 활동까지 이어간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요리 재능 기부. 요리를 취미로 시작해 봉사활동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광주 서구 두드림 평생학습관의 50남성 요리로 말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양현 씨가 겪는 68세의 나이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손수 만든 유부초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평소 음식을 만들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요리는 단순히 취미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4. 말 못하는 가족,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좋은 동반자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시니어에게 반려동물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릎 수술 후 삶의 의욕을 잃었던 60대 최미정 씨가 겪는 딸의 권유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작은 진돗개를 입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었지만 도롱이가 그녀의 집에 온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롱이에게 밥을 주고 하루 2번 산책을 시키며 그녀는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그녀의 무릎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이웃들과 도롱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고 사회적 고립감도 사라졌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말은 하지 않지만 늘 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중년에게 삶의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습니다. 5. 2발로 걷는 새로운 희망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취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참여율 대비 만족도가 높은 활동으로 걷기가 꼽힐 만큼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만보 걷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걷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한 60대 여성은 무릎 통증이라는 위기를 걷기 운동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평소 하루 만보를 걸었지만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잘못된 걸음걸이와 약해진 하체 근력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와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초밖에 버티지 못했던 한발 서기가 28초까지 가능해졌고 하체 근력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감 소증이 우려되었던 그녀는 이제 근력이 약하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걷기는 이처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혈압 조절과 우울감 감소에 기여하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햇볕을 쬐며 걷는 활동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가을 우울증이라 불리는 계절성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6. 새로운 기술과 만나는 제2의 삶 코딩과 AI.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중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코딩이나 AI 학습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0대 이모 씨 가명는 대기업 사무직으로 명예퇴직을 한 후 문과 전공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기와 소방 분야로 전직을 결심하고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기도 용인시의 건물관리소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과거의 경력과 관계없이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운영하는 AI 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7.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힐링의 시간 봉사활동. 취미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그 보람은 배가 됩니다. 봉사활동은 은퇴 후 상실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중년에게 삶의 목적의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70대 베테랑 상담사 박숙혜 씨 가명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30년 넘게 고통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쓸 수 있다는 말처럼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치유의 힘으로 승화시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수리특공대에서 활동하는 60대 봉사자 황금택 씨 가명는 전등 교체 등 소규모 집수리 봉사를 하며 작은 도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은
유급의 생산 활동과 더불어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상의 모든 우주를 탐험하는 용기. 중년기에 접어들어 찾아오는 허전함과 무기력은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쓰기, 음악, 요리, 반려동물, 걷기, 봉사활동 등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언급된 취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취미의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드론 조종처럼 짜릿한 모험을 선사하는 취미부터 댄스 스포츠처럼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동시에 주는 취미, 그리고 가죽 공예나 뜨개질처럼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작품으로 큰 기쁨을 주는 취미까지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우주를 품고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재미없는 취미가 당신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저것 먼저 경험해보세요. 처음에는 엉성하고 어색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해본 후 이것이 진정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라는 자문을 해본 후 결정하여 평생의 취미로 만들어가세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70세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본다는 의미라는 말처럼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경험은 당신의 남은 삶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